영화 씹어먹기 제62회 2부 캡틴 아메리카 11월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영화는 마블의 몇 번째 11월. 영화인지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해건의 캡틴 아메리카로는 3편 11화입니다. 간략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네, 아주 가능합니다. UN에서 네. 초능력자들을 초능력자가 아니죠, 능력자들을 어벤져스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언맨은 그래 뭐 관리한다니까 하게 냅둬라. 우린 협정에 사인하자. 캡틴 아메리카는 아니다. 걔네들도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한테 조정받기 시작하면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나쁜 의견에도 우리가 조종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언맨은 협정에 사인을 하러 가고 캡틴 아메리카는 사인 안 하러 가는데 그 유엔 협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절친이죠. 윈터 솔저. 유력한 용의자가 반즈. 네, 용의자가 이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을 잡습니다, 심지어. 근데 알고 보니까 반지가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놈은 따로 있었어요. 네, 제모 남작이 있었죠. 네, 제모 남작. 제모 남작이 나쁜 놈이었는데 그거를 캡틴 아메리카는 먼저 눈치챘고 아이언맨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조수가 알려줘서 알게 돼요. 뭐 어쨌든 제모 남작이 잘못했죠. 그래서 제모 남작을 응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주제를 좀 두 가지로 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제모 남작의 복수가 있고 그 소코비아 어벤져스를 협정에 대한 어벤져스를 지금 통제하고 싶어하는 유엔의 그 협약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협정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조금 필요한데 그 동기를 초장에 이제 앞단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왜 아이언맨이 거기에 이제 찬성을 수긍을 할 하는지.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가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거기에는 이제 그 능력자들이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외계에서 생물체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 해치고 막 부시려고 하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었어야 됐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더 했었어야 했냐라는 게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요거는 블로그들의 설명도 잘 돼 있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아이언맨은 일단은 울트론을 만들어냈다는 게 죄책감이 커요. 그렇죠. 근데 그 죄책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게 내가 유엔의 조종을 받으면 누구 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턴. 그러니까 죄책감을 덜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다라고 보는 블로그 그러니까 글을 좀 아이언맨 읽었는데 자체는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럴싸하게 포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플러스 기네스 펠트로 이름이 뭐죠? 기네스 펠트로. 페퍼. 닥터 페퍼. 페퍼포치. 극 중에서도 이제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페퍼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좀 제약을 받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이 상황에 대한 걸 좀 전가하고 내가 좀 빠지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네네. 근데 블랙 위도우는 갑자기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고서는 협약 쪽으로 편을 먹거든요. 근데 블랙 위도우는 이중 스파이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블랙 위도우는 기본적으로 전편 있잖아요. 이거 캡틴 아메리카 2편 윈터 솔저에서 보면은 자기 정체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협약을 사인을 하든 안 하든 행동의 제약이 상당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스칼렛 요한슨이 아이언맨 2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2에서 처음 나왔죠. 아이언맨 2. 네, 그게 아이언맨하고 함께한 이유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아이언맨 출연자기 때문에 소속이 이미 그쪽이라. 아이언맨 출연자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 있어야 어색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가요? 그게 일단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와 하트 뿅뿅 날리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 캡틴 아메리카랑 저기서 나오는 게 캡틴 아메리카는 군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 위도우나 아니면 그 호크아이는 이제 스파이란 말이죠. 스파이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블랙 위도는 스파이기 때문에 그 대사가 나와요. 캡틴 아메리카가 예전 건가에 그래서 블랙 위도의 얜 스파이고 너나 그 흑인 그 사람은 스파이고 나는 군인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것처럼 그냥 거기에 넌 선생이고 난 제자야. 네. 뭐 이건가요? 거기에 안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위도는 자연스럽게 아이언맨 쪽에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블로그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존재가 왜 네. 반대를 하느냐 이것도 네. 심리적인 그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와닿았던 게요. 보니까 캡틴 윈터 솔저 아메리카가 때문이 제일 크지 않나요? 윈터 솔저가 조종을 받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과거에 캡틴 아메리카가 네. 초인이 된 다음에 뭘 했죠? 전쟁에 나갔죠. 아니죠. 그 전에 딴 거랬죠. 홍보하고 다녔잖아요. 아. 미군 홍보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가 상사가 잘못돼서 잘못된 걸 내리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헬리캐리어 헬리캐리어 사건 있었죠. 네네. 그때도 하이드라가 대표가 위에 침입해서 자기들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걸 봤잖아요. 네. 두 건이야 두 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쟤는 누군가가 우리 위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그냥 책임을 져야 돼라는 사상이 박혀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아, 그건 맞아, 확실해요. 네네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이 이 그럴 동기부여 이게 굉장히 전작에서 확실하다. 확실하게 다 잘 돼 있었던 거죠. 그걸 이 작품에서 이렇게 터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표현을 잘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감독님이 두 분인데 앤소니 루스와 조 루소란 이 두 분인데 형제거든요. 네. 이 사람이 영화를 되게 잘 만든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이 11호라는 원래 원작에서는 원작과 영화는 좀 다른 거니까 자꾸 비교하긴 그렇긴 한데 원작에서는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인물들이 싸움을 벌였을 적에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여기 뉴욕이잖아요. 뉴욕시가 거의 반이 날아가요. 아, 네. 그리고 막 등장인물 몇 명이 죽기도 하고 막 아, 난리를 네. 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벤져스를 다 안 좋아하게 되는 계기까지 발생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인물을 줄였잖아요.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인물도 줄이고 여섯, 공간도 여섯. 줄이고 근데 공항으로. 그거를 네. 줄여가지고 더 커지면은 어벤져스가 돼버리니까 그걸 그쵸. 줄여서 잘 만들어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 그런 것을 다 갖고 와가지고 잘 버무려낸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 감독님이 되게 똑똑하다고 저도 느꼈던 부분이 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네네. 그 아이언맨은 스파이더맨을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캡틴은 앤트맨을 앤트맨을 데려왔죠. 데려오고. 근데 네. 사실 둘 다 그렇게 공격적인 성격의 그 히어로가 아니에요. 네, 재밌는 맞아요. 아이언이죠. 네, 그 재미도 재미인데 약간 뭐랄까 아이언맨과 이 캡틴의 마음이 조금 아, 담겨 있는. 투영됐다라고 할까? 아, 네네. 상대편이기는 하지만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쵸. 저지를 그게 하는 중요해요. 정도로만 이제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적격인 것 같거든요. 그쵸. 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앤트맨 같은 경우는 제가 앤트맨 개봉했을 때 얘기했는데 대 아이언맨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특히 요즘에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배트맨 대 슈퍼맨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너무 네. 슬퍼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되게 똑같은 상황인데 되게 약간 다르게 많이 풀렸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배트맨 대 슈퍼맨은 양립할 수 없는 두 영웅의 정의라는 소재를 어처구니없이 말아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인간과 신의 대결이었잖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그 인간과 신의 대결이고 낮과 밤의 대결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네. 우주인과 지구인의 대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말아먹었고 11호는 양립은 하지 않는 두 진영의 입장을 동기 중에 하나로 풀어내면서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마지막에 얘네 둘이 싸운 게 누군가의 조종이었었다. 네. 그걸로 풀어서 뒷 마무리도 되게 깔끔하진 훈훈하게, 않지만 네, 훈훈하게 훈훈하게. 전제 정리할 수 있는 훈훈하죠. 그걸 줬기 때문에 큰 면에서 보면은 훨씬 이게 왜 잘 될 수가 있고 앞에 이야기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오는 거지 않을까. 더 크게는 사실 이 11호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동안 마음의 준비도 굉장히 많이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이게 나올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뻔한 거를 좀 감내하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재밌게 보고 나온 네, 거예요. 맞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호라 이러고서는
이제 같이 간 친구한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약간 또 이 빠순이 기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네. 설명해주는 재미가 있어요. 또 그쵸. 이런 영화가. 아 제가 저래서 저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음. 그러면서 나오면서 아 되게 재밌네. 이러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네 재밌네. 그러고 둘이 같이 되게 기분 좋게 나왔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인물들이 그 정말 많은 인물들 6명 싸우죠. 12명. 그쵸.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인물들이 나오죠. 네. 네. 나쁜 놈도 나오고 뭐 나오면서 그 12명 일단 12명만 봤을 때 그 12명의 회상신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회상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게 네. 사실은 이 감독이 일단은 너무 속 시원하고 좋았던 게 뭐 좀 불친절할 수도 있지만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별로. 물론 가르쳐 주는 건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의 감정선이 어떨까 정도까지만 알려줘요. 그리고 일단 소코비아를 안 봤으면 이 영화 보지 말라.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쵸. 뭐 뉴욕 어벤져스 1 안 봤으면 그쵸. 아니, 어벤져스 1, 2 안 봤으면 보지 마. 이런 수준의 네.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한 거지만 설명을 안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설명해 줄 왜냐면 필요가 없죠. 이 영화를 11월을 그걸 안 본 사람이 보겠어요? 안 보죠? 한 3초씩 나오죠. 그 네. 유엔에서 대장이 나와가지고 너네 이거 협정해야 돼. 네, 그리고 그렇죠. 책 내려놓을 때 그때 잠깐 그때 이제 뭐 소코비아도 잠깐씩. 나오고 뉴욕도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쟤네가 저렇게 깨부셔가지고 지금 유엔이 화났구나 정도는 앞편을 못 본 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네. 감은 오실 것 같아요. 윈터 솔저도요. 네. 멍 때리는 표정으로 다 표현이 됐어요. 진짜 딱 그냥 멍 때리는 표정으로 쟨 모르는구나. 쟨 모른다. 그 표정 어땠어요? 데이저 씨? 저는 연기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 연기 네. 다 잘했어요. 되게 멍을 때려. 네. 근데 거기에 다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모르는구나. 그리고 되게 미묘하게 윈터솔저가 기존에 나왔을 때는 정말 그냥 악역에 굉장히 그렇죠. 충실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요번 편에서는 본인의 그 아픔 맞아요. 거기에 넘어가고 싶지 않지만 주술같이 그 단어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세뇌당해서 네네. 바뀐다는 거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 약간 이런 게 굉장히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끝에쯤에 주옥 같은 대사가 나오죠. 아니 저는 이런 액션 영화에서 주옥 같은 대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솔직히 어떤 대사요? 설명해드릴게요. 예. 저는 울트론 때문에 어벤져스 2 때문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던 터라 네. 사실 여기서 굉장히 어떤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든가 아니면 제발 감동 같은 건 주지 말고 그냥 차라리 데드풀처럼 그냥 웃기게만 가라 시원시원하게만 해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시원시원한 중간중간에 뼈가 있는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윈터 솔저의 우리 엄마 아빠 죽은 거 기억나냐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죽인 모든 사람을 기억한다라고 했어요. 싸우다가. 이 대사가 맞아요. 이 윈터 솔저의 감정을 100% 그냥 담고 있는 대사의 한 줄에. 그래서 그 대사를 보고 저도 그 대사 되게 대박이다.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싸우는 중간에 그런 명대사를 넣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각본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대사를 아이언맨이 들을 때는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이중적인 대사죠. 그렇죠. 세뇌당해서 그랬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네가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말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죽였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 아버지를 죽였던 그 과정을 오해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요, 죽였기 때문에 세뇌를 당해서 죽였다는 거는 알지만 네. 그 윈터솔저의 마음이 참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그냥 모르니까. 무덤덤한 건지 네. 그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싸우는 나는 것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작년에 각본이 한번 유출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계신 두 분한테도 그 유출된 각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각본을 봤을 적에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어벤져스 2에서 호크아이 바튼의 가족이 뜬금없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족이 나온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럼블로가 초반에만 활약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후반까지 나오는 캐릭터였어요. 럼블로가 누구냐면 초반에 나왔던 그 몸에 강철 같은 거 두르고 가슴에 해골 같은 그런 있었잖아요. 네네. 맨 처음에 네네네네. 그 얘가 후반에까지 나와야 되는데
초반에만 나오고 사라졌고 그리고 버키가 하이드라 인사를 추적하면서 남은 잔당들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버키와 윈터 솔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망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토니가 보안 파일을 찾다가 한 중반쯤에 스스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는 내용이 나와요. 스스로 네, 찾게 스스로 찾아요. 되는데. 그래서 후반에 둘을 화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로 쓰이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고 유출된 각본에서는 또 두 번의 내전과 맨 후반에 악당들과의 크게 전투해가지고 총 3번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걸 2번으로 줄였어요. 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버키한테 방패를 주면서 버키가 2대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장면이 있으면서 끝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호크아이가 납치가 됐다가 조닉처럼 멋지게 탈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통편집이 되면서 역대 호크아이가 계속 비중이 없는 인물인데 여기서 비중이 크게 있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네. 예. 뜬금없이 어벤져스 2에서 가족 얘기가 나오다가 사라져버린 그렇죠. 이 이상한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역시 호구아이는 호구입니다. 일단 제가 그 어벤져스 2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비전이 네, 뉴페이스로 나오잖아요. 스칼렛 네, 위치랑 그 달리는 친구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스칼렛 위치도 그닥 그렇게 막 호감으로 사랑받지 못했고 비전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캐릭터로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명 새로 나오는 캐릭터 둘 다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맞아요. 블랙팬서도 너무 완소로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너무 완소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배트맨 슈퍼맨에서 원더우먼만 살아남았다. 이런 건 약간 매치가 되는데 새로운 캐릭터 2개가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기존 캐릭터들도 더 사랑받게 됐다는 거죠. 그쵸, 제가 네. 댓글 중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댓글이 우리 아이언맨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토니 스타크 불쌍해서 어떻게 이거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동요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블랙팬서도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완전 완소 캐릭터. 블랙팬서는 특히 처음에는 그냥 별거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죽어서 복수하러 다닌다. 이게 단데 맨 마지막 한 장면. 요게 뭐 완소 캐릭터로 만드는 거였고 또 스파이더맨은 또 그 전투씬에서 네. 그렇게 조잘거리면서 끝없이 떠드는. 거기서 또 재밌는 대사가 하나 나와요. 너 처음 싸워보냐? 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대사가 나오죠. 네. 그것도 스파이더맨은 한 단계 업 시켜주는 재밌는 그쵸. 요소였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게 스파이더맨과 블랙팬서를 기다리는 팬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원더우먼처럼. 사실 저는 블랙팬서에 네.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 편을 보고 나서 제가 제 1회 어벤져스 멤버가 아이언맨에서 블랙팬서로 바뀌었습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네. 캐릭터. 네. 완소 캐릭터 진짜 네. 완소 캐릭터예요. 왜냐면 일단 말투가 너무 멋있어. 그 약간 그게 약간 사투리가 좀 섞인 그쵸 이제 말투죠. 나이지리아니까 그 흑인 그 억양도 되게 나이지리아가 멋있고 아니고 여기 와칸다. 와칸다. 네, 네. 와칸다의 그 전통 그거랑 영어랑 예, 그 그게 발음 약간 섞여서 억양으로 영어를 했겠죠. 약간 영국식 영어 하는 사람이 좀 멋있듯이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있어 보이는 거기다가 얘가 재산을 따지면 토니 스타크보다 훨씬 많아요. 그게 크죠. 제가 그래서 돈만 얘를- 남자 좋아하거든요. 얘를 왕자야. 예. 얘가 무슨 아니 무슨 기업 하나가 되겠어? 나라가 나라가 지금 하나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나라도 보통 국왕 나라가 아니고. 왕자는 이제 예. 국왕이죠. 저 이제 무슨 국왕 됐죠. 비브라님인가요? 네, 바이브리움. 그러니까 비브리움이 나오는데 바이브리움이 바이브리움 수저요. 예. 금수저가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요. 바이브리움 수저. 지구 최강의 금속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지금 그 싸울 때도 보면은 토니 스타크는 이게 갑옷이 무거워 보이거든요. 쿵쿵 떨어지고 하는데 그죠. 굉장히 날렵해요. 블랙팬서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네. 그러냐면 네. 바이브리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이브, 그 진동하고 네. 리움이 철이에요. 아. 그래서 원작에서는 모든 충격을 흡수하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해서 입자가 더 단단해져요. 맞아도 안 아프고 그렇죠. 반사시키고.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가 뭐 방패를 든 상태에서 바주카포라든가 미사일을 맞아도 충격을 다 흡수해서 방패가 더 단단해져서 오히려 멀쩡한 소리도 그렇죠. 안 나게 예, 예. 팡 예. 하고 막는데 여기 영화상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충격을 튕겨내는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 반대로. 버키 집으로 뭐 수류탄 같은 거 들어왔을 때는 네. 방패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풍 하고 얘가 그쵸. 꺼지잖아요. 막은 예, 거긴 예, 한데 예. 정 같았으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토르가 방패를 토르가- 쳤을 때 튕기잖아요. 토르가 토르가 어벤져스 1에서 방패를 쳤을 적에 핑 하고 튕기는 장면도 나오고 네네네. 아이언맨이 리퍼서를 쐈을 적에
방패를 반사시켜서 주변에 있는 적들을 치타우리 네, 날리는 맞아, 장면 맞아. 나오거든요. 아 요번에도 그래서 아이언맨이 쏜 걸 튕겨서 아이언맨이 다시 막 맞은 적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반사시키는 장면들이 이렇게 예, 예,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성격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성격을. 근데 원래 성격이 좀 남아 있는 게 블랙팬서가 높은 데 뛰어내리거나 할 적에 착지를 되게 가볍게 해요. 엄청 가볍게 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거 못 충격을- 봤네. 네, 충격을 되게 그래서 흡수하는 그 그런 능력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건 아닌가 처음에 생각하고. 버키 쫓아갈 때도 그 다리 같은 데서 뛰어내리잖아요. 네. 막 차 올 때. 음. 근데 버키가 쾅 하고 뛰어내린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가 슬쩍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블랙팬서가 뛰어내리는데 더 살짝 그러니까 진짜 사뿐하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서움 역시 저게 사람하고 저게는 틀리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금속 차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몸을 다 바이브림으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음. 충격이라든가 그걸 모든- 다 흡수할 수 있는. 그게 어. 약간 그 윈터 솔저하고 싸울 때도 네. 윈터 솔저 그 금속 팔 있잖아요. 팔하고 부딪힐 때도 그런 느낌이 있는지 윈터 솔저 표정이 좀 되게 놀란 것 같은 표정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지? 약간 이런 표정? 윈터솔저의 팔은 일반 강철일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뜯기는 거죠. 원래는 뜯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걸 수 있겠죠. 역시 비브라늄 수저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처음에 막 계속 왜 고양이 탈 쓰고 나왔냐고 막 놀리다가 흥냥이. 그래서 진짜 고양인가? 그러고 한참 봤는데 맨 끝에 이제 쿠키 영상에서 네. 표범이 이렇게 막 표하고 있는 그 그렇죠. 아 멋있더라고요. 바위인가요? 그것도. 바위? 바위. 예, 깎은 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올 테면 오라지, 막 이러면서 그 가진 남자의 여유. 가진 남자예요. 가진 남자의 여유 진짜 앙칼진 고양이. 고양이라니요, 표범이라니까요. 각 캐릭터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캐릭터 설명을 할까 말까. 아 근데 전부는 아니고 사실 앤트맨 나오잖아요. 예, 앤트맨 나오고. 앤트맨을 봤어요 제가 저번에. 네. 앤트맨을 봤는데 트럭에서 네.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호크아이가 사람 데리고 왔다고 딱 일으켜 세울 때 저 네. 솔직히 누구지? 아, 저 사람은 누구지? 그러고 한참 봤어요. 그러고서 네. 나중에 막 뭐 캡틴 아메리카 만나서 영광해요 막 이러고 얘기를 할 때도 누구지? 이랬어요? 누구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옷을 갈아입고 알았네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수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이언맨이 한번 확인 사살을 하고 가더라고요. 넌 누구냐? 그렇죠. 둘 만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앤트맨 너무 안 됐다. 네. 저 얼굴을 좀 더 알려야 될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캐릭터들을 제가 여기 주요 등장인물이 15명인데 15명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긴 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뭐 캡틴 아메리카는 뭐 딱히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네. 답은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특정 단체에 합석돼 있는 게 아니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신념의 인물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버키 같은 경우는 본명은 제임스 부캐넌 벅 반지로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의 어릴 적 친구인데 캡틴은 버키라 부르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는 뭐 하이드라와 싸우다가 열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으나 뭐 구출돼서 이 살인 병기로 길러진 건데, 캡틴 아메리카 2에서 캡틴의 지극정성으로 정신이 풀려서 돌아온 걸로 나오고요. 팔콘은 본명은 샘 윌슨인데 하늘을 나는 그냥 보통 인간. 스칼렛 위치는 본명은 완다 막시모프인데 소코비아라는 국가의 일반인이었으나 하이드라의 실험을 통해서 쌍둥이 오빠 피에트로 막시모프와 함께 강화 인간이 되었대요. 여기 설정에서 강화 인간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오빠와 달리 완다는 염동력과 전신 조작 같은 뭐 그런 것들 비슷한 마법 비슷한 뭐 그런 걸 쓰는 캐릭터로 나오고, 염력. 하지만 약간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달리던 오빠가 누구보다 빨리 죽은 뒤에 네. 혼자 어벤져스 일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 미리국자 정도로 캐릭터를 이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로 나오죠. 미성년자. 네. 어쨌든 지금 불법 미리국자. 네. 그리고 바트 이거 영화상에 원래는 호카이라 캐릭터인데 한 번도 호카이라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고 보니 전 그런 것 옛날에 같아요. 네. 있었어요. 본 적이. 있었어요? 토르 1에선가 호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토르 1에 나와요. 원래 본명은
클린턴 프랜시스 클린트 바트인데 네. 그냥 활을 쓰는 남자고요. 네네. 원작에서는 특유의 마스크와 호크아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나 영화판에서는 마스크도 없고 이름도 좀 잘 안 불리는 그냥 활을 쓰는 유부남? 처음에 마스크 썼다가 이게 얼굴 잘 못 알아보니까 벗은 게 애초에 안 아니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애초에 마스크 한 안 번도 쓰고 안 나왔어요. 썼어요. 한 번도 안- 안 본 썼어요. 것 한 번도 안 같은데? 썼어요. 원래는 보라색 복장인데 보라색 복장 입은 적도 없고 네. 그래서 뭐 어벤져스 2에서는 뜬금없이 가족애를 보여주다 은퇴했다가 뭐 지금까지 역대 캐릭터를 다 모으면 솔로 무비도 없고 출연 분량도 제일 적고 그래요. 일단 활을 쏠 사람이 없으니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활만 쏘는 보통 인간 네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앤트맨은 본명은 스콧 랭인데 1대 앤트맨 행크 핀 박사의 집을 털다가 2대 앤트맨이 된 도둑남. 네, 그렇죠. 뭐 몸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고 개미와 대화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전작에서는 가장 친했던 개미 앤소니가 총알에 날개를 맞아 찢겨서인지 네. 11호에서는 개미를 데리고 나오진 않고요. 네. 그리고 샤론 카터는 캡틴 아메리카의 연인이던 패기 카터의 조카로 에이전트 13이라 불리고 있는데 네. 전작에서는 삼촌이 될 뻔했던 캡틴 아메리카를 감시하다가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을 보여주다가 네. 이번에는 맞았죠? 이번에 음, 보니까 뭐 할아버지 버린 남자를 사랑하는 거 외엔 특이점이 없는 보통 인간 정도로 네, 생각하면 네. 될 것 네, 같고요. 네, 아이언맨이 되게 복잡다양한 캐릭터를 바뀌어버렸는데 본명은 토니 스타크고 뭐 하이드라와 전쟁 당시에 미국 측의 군사 무기를 만들던 하워드 스타크의 대를 이어서 스타크 공업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자이자 카사노바의 천재이고 고집불통인 사람이 자기가 만들던 회사의 무기를 사용하는 텐링즈 단체에 납치돼서 구출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철로 만든 갑옷을 입고 탈출해서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하고 무기를 다 중단시키고 아이언맨이 되고 그 비서였던 페퍼포츠와 미묘한 관계였으나 그 페퍼를 연기한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 생활을 은퇴하는 바람에 안 여기서 나와. 별거중으로 나오게 돼버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언맨은 자신이 저지른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과오를 저지르는 역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무기 만드는 거 후회해서 갑옷을 만들었더니 전 세계 군비 경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후회해서 울트론을 만들었더니 울트론을 만들었더니 만들었더니 울트론이 더 울트론이 크게 또 문제가 문제가 생기고. 발생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협정했더니 또 협정 때문에 싸우게 그쵸. 되고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의 진정한 민폐 인물이자 악역이 돼버린 형태가 됐는데 근데 반면 아이언맨 아니면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죠. 뭔가 일을 저질러 줘서 그 다음 편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원래대로였으면은 울트론 만든 거는 행크 핀 박사였는데 1대 앤트맨.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진짜 완전 악역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번에 네. 약간 제가 첨부를 하자면 이번 영화에서 앞부분은 계속 슈트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계속 거죠. 예. 계속 그러니까 슈트 없이 계속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되고 싶은 캐릭터로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이제 입고 싶고 음. 다 떠나고 싶고 음. 자기는 이제 이런 거 싫고 이런 캐릭터로 계속 맞아요. 나오다가 음. 뒷부분에 가서야 음. 이제 진짜로 캡틴 아메리카 대치를 딱 했을 때야 이제 슈트를 그렇죠.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이제 감정을 좀 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캐릭터가 있는데 워머신. 네. 본명은 제임스 루퍼 짐 로디스로 토니 스타크는 로디라 부르는데 타가 시절 토니 스타크의 유일한 친구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캡틴 네. 아메리카는 버키가 있는데 얘는 그 로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를 잘 둔 적인지 갑옷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비행 중령이 된 캐릭터고 네네. 캡틴 아메리카노의 진정한 친구가 버키라면 얘는 제임스 로디가 있는데 네. 다행히도 싸우다가 똑같이 이름이 제임스라고 둘이 급화해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참 다행이었고요. 아 이번에 지금 다리를 제임스 이 같이- 친구 제임스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 제임스 우리 화해 이거 없어가지고 참 좋았어요. 그 다음은 블랙 위도우 본명은 나타샤 로마노프 뭐 스칼렛 요한슨이고요. 끝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스칼렛 요한슨이니까 뭐 그렇죠. 현재 아, 근데 어벤져스 소속인 워머신이- 스칼렛 요한슨. 워머신이 요번에 다리 다치신 분이 워머신이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많이 늙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그새 네. 왜 이렇게 늙었어요? 지금 다른 분들에 머리가 다 비해서 하얗셨어요. 예, 아 그래요? 깜짝 주름도 놀랐어요. 되게 많아지고 주름도 엄청 예, 많고. 그래서 저분이 되게 힘드신가 물론 이제 토니 스타크도 그러니까 로버트 로다주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올해 이번 거 보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그분은 원래 나이가 많아요. 그렇긴 한데 유독 예. 굉장히 할아버지처럼 좀 보였어요. 예. 돈치들 이분 많이 늙은 것 근데 같아요. 친구가 그렇게 난장판 치고 다니고 전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러면 힘들지. 늙겠죠. 걱정이 네. 많나? 걱정이 많아서 늙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그 다음은 비전. 토니 스타크에 창조됐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울트론에 의해서 창조된 기계인간. 하지만 아이언맨의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얘는 그렇긴 하죠. 근데 세빛 둥둥섬에서 잉태돼서 뉴욕에서 태어난 할아버지격인 토니 스타크의 말을 잘 듣는 미취학 기계인간으로 비전이 태어나기 전에는 토니 스타크가 만든 인공지능 자비스로 활동하다가 아니, 이쯤 되면
스타크를 할아버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버지라 하기도 그렇고 뭐 비전, 토니, 울트론만 보면은 사랑과 전쟁급 개족보인데 여튼간에 이마에 있는 마인드스톤이라는 미지의 힘을 내는 돌덩이가 박혀 있는데 원작에서는 스칼렛 위치와 결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스칼렛 위치 약간 그러네요. 썸이 네, 있는 썸이 뭐 그런 게 있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스칼렛 위치의 시아버지는 울트론인지 톤인지 좀 의문이네요. 여튼간에 넘어가서 네. 블랙팬서. 아 비전 근데 네. 국적을 이제 이중 국적자니까 선택해서 한국에서 이제 군대 가야 되겠네요. 이미 아니죠. 뉴욕에 살았으니까 뉴욕에서 뉴욕 태어났잖아요. 시민권자잖아요. 그래도 국적을 이제 저걸 할 수 있잖아요. 태어난 곳이 국적이죠. 태어난 국적이죠. 아니 한국인은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미국인이 실업여행 한국에 와가지고 와서구나. 애 낳았다고. 임신해서 미국에서 낳았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영입해서 그런 걸 빨리 캡틴 군입대 아메리카가 시켜야죠.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그 다음은 안나 씨가 제일 좋아하게 된 블랙팬서. 팬서. 본명은 티찰라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의 주 성분이자 비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바이브리움의 유일한 생산지인 와칸다의 왕국의 왕자였는데 지금은 왕이죠. 국왕이죠. 국왕이 됐죠. 와칸다의 표범신인 블랙팬서를 따서 비브림 소재의 복장을 입고 있어요. 발에도 차고 손톱도 핥히는 뭐 그런 앙칼진 고양인데 원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충격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뭐 그런 성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칸다라는 곳에서만 이 바이브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티찰라가 토니 스타크보다 부자라는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파이더맨. 본명은 피터 파커인데 단기간 내에 2번이나 재설정된 스파이더맨임에도 불구하고 바뀔 때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샘 레이미 감독님의 스파이더맨에서는 가난하고 우울했는데 마크 웨버 감독님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가난하고 연애를 했고요. 이번에 네. 재설정된 스파이더맨은 가장 원작에 가깝게 바뀌면서 가난하고 수다스럽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네, 너무 네. 귀여웠어요. 사랑스러운 캐릭터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이 자세한 이야기는 17년 7월 7일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하니까 그때 거기에도 우리가 톰 홀랜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거기 이거는 자세히 볼수 소니에서 있을 것 나오지 같아요. 않는데 네네네. 소니와 소니- 마블에서 합작으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근데 나온 거죠. 아까 한세 씨가 설명을 뭐 많이 회상씬 이런 걸 많이 안 넣어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단 한 곳 이제 스파이더맨에는 감독님이 많이 할애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이언맨이 찾아가서 스파이더맨을 확인하고 설득시켜서 이제 데리고 오는 부분에 숙모와의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류? 자기 벌을 개 못 준다고 네, 여자 아니 보면 전 다 숙모 그냥 씨는 진짜 웃겼던 게 그동안 숙모들이 다 할머니가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꼬마이면 숙모가 젊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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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그동안의 스파이더맨에서 외삼촌하고 숙모는 진짜 막 거의 아저씨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 퉁퉁한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너무 예쁜 숙모가 나와서 진짜 웃겼어요. 아이언맨과 이제 막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숙모와 아이언맨이 과거에 만난 이력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요? 두 명이에요, 둘이. 아, 둘이 사랑을 나눴었죠. 언제? Only You라는 영화에서 아, 둘이 그래요? 이제 사랑하는 그 연인 94년 사이로 영화가 그럴 거야. 연인 사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재밌다. 아이언맨이 날리는 대사 중에 너네 이모 숙모 되게 매력적이다 막 이렇게 과자는 맛이 없지만 숙모는 너무 예쁘다 매력적이다 이런 대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말 소년처럼 그런 사람이 집에 와서 날 보고 뭘 하자고 하니까 그 당황한 정말 그 소년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스파이더 보이라고 하니까 자긴 맨이라며 네네네. 꿋꿋하게 그렇게 하는 장면도 이 정말 스파이더맨을 너무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감독님이 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스파이더맨은 되게 귀여웠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그래도 어디 사냐니까 어디 출신이냐? 퀸즈 출신이라고 난 브루클린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둘이 친해진다. 그것도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세주 씨 얘기해 주셔서 그 끝에 쿠키 영상이 2번이 나오잖아요. 네네. 두분 그래서 봤는데 제일 끝 장면에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네네. 친구랑 싸우느냐고 이렇게 멍이 좀 들었다라며 스티브한테 맞았는데 스티브하고 브로콜리 맞고 출신이다. 브로콜리 출신이고 되게
큰 친구를 또 하나 걔가 데리고 있다. 그 얘기하는데 진짜 크다. 네, 엄청 귀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원작에서도 스파이더맨이 수다가 정말 심해요. 근데 이 깐족대는 수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등장인물들이 얘를 두들겨 막 시끄럽다고 두들겨 패는데 맞으면서 떠들거든요. 저 그 댓글 봤어요. 데드풀하고 스파이더맨하고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데드풀이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요. 아, 원래 대화가 이제 돼서 네. 마블이니까 원래 네. 나와야 하지만 네. 지금 워너하고 지금 소니가는 합쳐지기가 너무 네, 이제 그쵸, 그쵸. 불가능해서 네. 지금 보니까 아예 20세기 폭스와 아, 디즈니가 20세기 섞기 원어가 아니죠. 힘들어서 네. 네. 아예 그 설정을 그래서 데드풀은 이제 엑스맨하고만 섞이게 네, 그렇게 됐는데 해버린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은 스파이더맨을 원하고 있어요. 언젠가 스파이더를 만나고 음. 싶다고. 근데 이게 성사가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엑스맨과도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아. 생길 다리가 아우, 생길 그럼 수는 너무 있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나중에는 네. 엑스맨과 어벤져스의 싸움이 또 볼 수 있는 거라서 네네.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기도 하죠.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맨인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차비 받아가지고 다 다니고 삥 뜯고 다니고 막 삥 그런 뜯고 다음에 다녀요. 나 불쌍하다고 막 네. 이러고. 빨간색이니까 네. 빨간색. 그러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꼬맹이가 스파이더맨 왜 지하철 타고 다녀? 그러면은 나는 돈이 없어서 지하철을 타야 돼라고 하면은 꼬맹이가 1달러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택시 타고 가 막 그러거든요. 아, 일단 액션 씬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크게 보면 액션 씬이 이제 두 개 그쵸. 이 네. 나온다고 공항과 후반 전투. 네. 봐야 되는데 공항 전투가 저는 그 앞단에 일단 그 해골 아저씨 해골 아저씨 싸우는 거 하고 싸울 때도 되게 좋았어요. 좀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시원시원하고 뭐랄까 어찌됐거나 이 지금 오늘의 11호가 일어나게 된 계기를 좀 만들어주는 싸움 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칼렛 위치가 건물 2층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다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고 협정해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 자기 힘을 좀 제어를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아이언맨은 아 이제 진짜 큰일 났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 캡틴 그쵸. 아메리카는 아직 뭔가 처리되지 않은 게 남아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싸움씬이 됐고 네. 일단 두 번째 액션 씬은 저는 이렇게 좀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공항이요. 공항 네. 액션 씬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아이언맨이 어떻게 싸우는지는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는 방식도 이제 알죠. 많이 봤죠. 봤죠. 네. 호크아이 심지어 뭐 저기 누구죠? 그 스칼렛 요한슨도 블랙 위도우도 이제 너무 뻔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과연 누구를 좀 살려야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새로운 액션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액션이 앤트맨이 물론 액션을 그 앤트맨이라는 작품에서 네.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슈퍼히어로들과 싸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앤트맨을 좀 재밌게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스파이더맨과 앤트맨의 그렇죠, 싸움이 예. 아니었나 약간 스파이더맨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작품에서 많이 봤지만 히어로들과 싸우는 건 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 싸웠다가 이번에는 합쳐가지고 네네. 연계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호크아이가 화살을 쏘는데 그 안에 앤트맨이 숨어 있었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수중차 뭐 물탱크 그 차 갖고 와서 던지러 했더니 알고 봤더니 폭발되는 그런 차여가지고 네. 놀라는 장면이라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예. 연계되는 장면들이 있어서 상당히 재밌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영화는 11호고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의 싸움이지만 네. 이 두 번째 첫 번째 그 큰 그 공항신에서는 거의 뭐 앤트맨과 이제 스파이더맨이 거의 주연급이다. 액션에서는 그렇죠. 재미요소를 볼 다 수가 담았죠. 있었고 특히 이제 제일 화려했던 장면이 이제 앤트맨이 이제 커지면서 시작되는데요. 자이언트맨이 돼버리죠. 정말 신기한 게요. 퍼시픽님이었죠. 네, 정말 신기한 게 앤트맨이 작아졌을 때 그 움직임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커질 때는 이제 무게를 많이 받으니까 느려지잖아요. 느려지고. 예. 울트라맨. 네, 그거를 너무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또 이제 스파이더맨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그 장면도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얘기를 하죠. 스타워즈 얘기를 하잖아요. 스타워즈도 디즈니 거예요. 먹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대사를 마음껏 써도 상관없는 거고 아. 약간 그런 게 그러네요. 띄는 거죠. 그 공항 액션씬에서는 그런 재미, 깨알 재미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일단 너무 그리고 좋았어요. 좀 놀랐던 거 하나가 스파이더맨이 윈터 솔저하고 네. 팔콘인가요? 같이 네, 같이 날아다니는 네. 그 둘하고 싸울 때는 굉장히 조금 세져요. 거의 그랬나? 잡거든요. 거의. 전투력을 따지면 전투력으로. 전투력이 따지면 마블 캐릭터 중에 거의 몇 순위 안에 들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다른 히어로들하고 싸울 때는 네. 정말
아기 같아지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엽죠. 그 강약에 대한 그런 밸런스도 감독님이 좀 되게 네. 잘 맞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예. 상성 관계를 좀 생각을 한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항씬에서는 참 유쾌하게 액션씬을 보고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반 액션씬에서는 갑자기 엄청나게 처절해지죠. 처절하고 그쵸. 진지해지죠. 음. 근데 그 진지할 때 진짜 극장이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굉장히 집중했어요. 모든 인물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빠져들고 네. 그 포인트가 감독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감독이 정말 진짜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캡틴 아메리카가 아이언맨을 제압하면서 그거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앞에 계속 줬잖아요. 네. 리펄서도 하나씩 망가져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목적은 얘는 캡틴 아메리카와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버키를 잡아서 죽여버리는 게 그죠,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 신경 계속 못 쓰고 있던 거였다가 캡틴 아메리카가 때리는 그 방패가 보통 방패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금속이. 네.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이 타격을 입는 거였고. 방패로 잘 타격을 해서. 그리고 애초에 어찌 됐건 능력자 둘하고 2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네. 사실 갈 때도 아마 왼쪽인가요? 기부스를 하고 네, 기부스 하고 하는 있다가 상태였죠. 한쪽 발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풀르고 간 거였고 네. 아마도 이제 나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관객이 조금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불쌍해. 아이언맨이 너무 딱 모든 걸 불쌍했어. 우리 아빠 거니까 두고 가라고 하는데 정말 짠했어요. 그것도 그랬어요. 네. 그것도 그랬지만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버키를 두둔하면서 얘 내 친구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드하이 그러잖아. 나도 내 친구였는데. 아니 이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우리 아빠 거야라도 나오죠. 네. 그리고 내 친구야 나오죠. 되게 감동적이게 봤잖아요. 네. 근데 배트맨 슈퍼맨에서 우리 엄마라고 하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고 엄마는 특히 넌 망토가 들려서 내 친구인지 내 아들 친구인지 네. 알았다라고 그런 썰을 풀 순간 모든 관객들이 아니야 이랬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부모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근데 불구하고 되게 그 굉장히 뭐랄까, 감동을 두 배로 주는. 그 세 명한테 다 감정이입이 어느 정도 돼서 사실 맞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네, 맞아요, 했던 맞아요. 그 마음이 조금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캡틴이 본인 친구라면 버키를 이제 챙기니까 아이언맨 불쌍해 어떻게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짠하게 만든 감독님의 포인트가 아마도 갑옷이 이게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떠나고 난 후에 앉아있는 포즈를 좀 되게 길게 잡았거든요. 뻗어 있네. 무거워. 안 돼. 전기가 없으니까. 너무 조신하게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막 기운이 축 빠져가지고 앉아있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불쌍해. 그때 입고 있던 갑옷이 보통 갑옷이 아니고요. 아이언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강의 갑옷이라 불리는 갑옷이거든요. 블리딩 엣지라고 네. 몸에 보면은 그 센서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었어요. 네네. 이 가슴에 달려 있는 아크 원자로 같은 게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이게 주변에 있는 그 빛이라든가 그런 걸 체크해서 공격 들어오는 방향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센서예요.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의 그 동작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작 분석해라고 해서 프라이데이가 분석해서 네.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블리딩 엣지가 되게 멋있는 갑옷인데 그걸 활용하기에는 너무 늦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부서지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하나가 되게 잘 썼어요. 관객들이 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갑옷을 싸워서 하면 좋겠다. 네네 뭐 그렇죠.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재밌겠다 그런 건데 그거를 되게 효율적으로 잘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트맨 v 슈퍼맨이 더 욕을 먹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면 누가 봐도 아이언맨 이길 것 같잖아요. 하늘 날면서 계속 쏘면 누가 어떻게 이기냐 그렇죠. 그러는데 네. 하늘을 못 나는 이유도 다 줬고 그리고 그렇죠. 2대1에다가 네. 원래 다쳤다는 것도 줬었고 네. 그리고 어차피 얘랑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애를 죽이는 거니까 방해하는 거를 쳐내는 정도로 해서 그렇죠. 그쵸. 밀릴 수 쳐낼 있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니까. 둘 다 죽이고 싶어서 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였다고 했는데 배트맨 v 슈퍼맨에서는 둘이 1대1로 싸우는데 둘이 대등하게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원작 만화에서도 둘이 1대1로 싸우진 않아요. 예. 그 그릴랜턴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졌을 때는 감독이 정말 멍청한 선택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아쉬운 왜냐면 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엄마. 엄마? 아빠. 네. 여기도 둘 다 제임스인데 네 친구 제임스 내 친구 제임스 우리 화해하자. 근데 솔직히 여기서도 감정선을 사실 가장 쉽게 건들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네. 부모와 친구 우정 이런 근데 걸 그걸 함부로 썼을 때 우리가 개연성을 많이 못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번에 대표적으로 배트맨과 슈퍼맨을 봤을 때도 불구하고 네. 근데 여기서는 진짜로 그 개연성이 완벽하게 감정선으로 따라왔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였던 것 그리고 같아요. 그 친구 씬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 아이언맨하고 워머신의 그렇죠, 그렇죠. 브로맨스. 어찌 됐건 비전이 쏜 걸 맞아서 지금 그러니까요. 워머신이 떨어진 거였거든요. 예. 근데 팔콘한테 화풀이를 확 하고 뭐 세상 다 잃은 양 가가지고 막 너무 미안해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비전한테 쏘라온 것도 지가 쏘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씬이 되게 좋다고 보는데 네, 잘 만들어진 네, 씬이죠. 왜 그러냐면은 네. 비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비전의 그 하나로 비전의 캐릭터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전이 그래서 뒤에 혼자 고민하고 있는 씬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본인도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음. 비전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파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연산을 해서 가장 최적의 수를 계산하는 건데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이 후반의 내용을 어떻게 그게 보면 틀어지죠. 뭐 제 생각인데 네. 아마도 비전이 스칼렛한테 음. 한눈을 팔고 있다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둘이 막 서로 애틋하게 서로 미안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계산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싶기도. 저도 학창 시절에 네.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 음악이 방해를 했죠. 아니요, 저 여자가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랑 노래를 완벽하게 쓸 수 있었죠. 넘어가서 아이언맨이 그래서 워머신에게 새로 다리를 줘요. 네, 그래서 막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에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분이 나오죠. 예, 정말 중요하신 분. 모든 것의 아버지. 네. 네. 어쩜 그렇게 깨알같이 나오는지. 근데 이 영화에서 이 택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진짜. 사건의 중간쯤인 거죠. 음. 중간쯤에. 그게 이제 해킹이 안 되는 2G 핸드폰을 준 거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따로 연락해라. 같이 합치자 이런. 언젠가 도와주겠다 요청하면라고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연락하라는지를 안 알려준 것 같아가지고 하늘에다 그래서 비밀 써야 저는 되나? 한참 저게 아니 뭐지? 2G 뭐지? 핸드폰 줬잖아요. 그러면 연락하라고. 2G 핸드폰 그게 핸드폰이 맞아요? 핸드폰 2G 핸드폰. 아, 핸드폰이 맞아요? 접는 핸드폰 있죠. 옛날 핸드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냥 그 너무 궁금해서 자세히 봤어요. 저는. 자동차 키 같은 건가? 막 아니요, 저도 저는 이렇게 한참 쳐다봤거든요. 저는 2G 핸드폰이어서 해킹이 안 되게 하려고 예전에 시가 더 해킹이 잘 되는데 원래? 아니 근데 스파이물에 나오면 음. 나한테 따로 연락해라고 할 때 주는 게 2G 핸드폰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스파이 영화들에서. 네네. 그래서 그걸 차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간에 연락할 수 있는 뭔가를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수준 과목도 들어가서 구해냈고 우리가 다음 편에서 볼 수 있는 어벤져스는 그들이 다 뭉쳐서 하나로 합쳐진 그런 화면이겠죠? 어벤져스에서는 그렇겠죠. 어벤져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 잘 쓴 것도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화해를 해서 딱 끝났으면 문제가 되는 게 이 뒤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든가 뭐 그런 캐릭터들이 나올 적에 그때 어벤져스가 또 왜 안 나와라는 말이 분명히 생겨요. 그렇죠. 예. 네. 마치 캡틴 아메리카 2에서 뭔데 아이언맨하고 헐크는 안 나타나서 왜 안 도와줘? 저 큰 사건인데 라는 사건이 생기듯이 네, 맞아요.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찢어져서 나올 수 없는 이유의 타당성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뭉쳤을 적에 그때 감정을 더 크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무도 안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렇죠. 스파이더맨도 아무도 안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당분간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이 나올 겁니다. 네. 아이언맨이라고 해도 토니 스타크가 나오는 거죠. 네, 토니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뭐 어벤져스 그 이제 뭐죠? 3편 3편. 인피니티 워. 예. 그때는 이제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들어간다면서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인피니티 워가 1편, 2편으로 두 개 나눠져서 개봉을 네. 할 거긴 한데요. 감독 말로는 1편, 2편을 완벽하게 구분지어서 나오게 할 거래요.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4명이 또 추가가 되면 네. 5명인가요? 가디언즈 너구리, 음. 나무, 드래곤노트라고 그리고 몸에 여자. 문신은 얘. 센 사람, 무시하면 주인공 5명이네요. 음. 5명이 또 포함되면 이건 뭐야? 어벤져스는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헐크하고 이제 저기까지 다 들어갈 텐데. 그래서 아마 초반에 몇 명을 죽을 겁니다. 특히 비전은 1순위겠고요. 그렇군요. 이거를 뺏기지 않을까요? 이마에 있는 보석을? 마인드스톤을 뺏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뺏겨야 이제 그게 완성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스칼렛 위치가 스칼렛이- 폭주해서 네. 아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각성을 하지 아. 않을까.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제어를 해줄 테고. 그러네요.
뭐 그런 게 연계성이 있는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이 배치도 되게 잘한 거예요. 이 누가 나오고 하는 이 순서도 그러네요. 케빈 파이기가 잘 선택을 한 건데 어느 쪽에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 그러네요. 안타까운 거죠. 네. 우리가 렉스 루터를 본 건지 조커를 본 건지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던 거죠. 어,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제모 남작이라고 하는 다니엘 예, 예. 브릴이 예. 다른 영화에서 또 나왔었죠. 안 나왔죠.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본명은 헬무트 제모라는 사람이고요. 제모 가문의 후손으로 지금은 유일한 제모 가문 사람을 보이는데 원작에서는 하이드라 출신 간부로 보라색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하이드라와 관계없이 소코비아 변방에 살고 있다가 울트론과 울트론의 친구 아버지의 싸움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남자로 나오는데 네. 뭐 이 사람이 왜 제모 남작이에요, 근데? 제모 가문의 남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뭐 뭘로 또 그러니까 나와요, 이 원래 사람이? 직급이 직급이 있는 귀족인 거죠. 아, 그래. 그러니까 예, 원래 그런 여기서는 가문의 제모 사람인 남작으로까지 거예요. 나오지 않고 제모라 그냥 불리잖아요. 그냥 제모라고 부른 것 네. 같아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군인처럼 예, 보이거든요. 평범한 군인.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남작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군인 것처럼 나오지만 어쨌든 제모 남작으로 불리기는 캐릭터고요. 헬무트 제모라는 사람이라서 원래 원작에도 있는 캐릭터예요. 그쵸,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한 게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의 악역으로 나오지만 죽지 않는 세 번째 캐릭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어보미네이션이 죽지 않았었고요. 냉동돼 있고 토르와 어벤져스 로키가 죽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메인 악당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거는 제모 남작 세 번째예요. 그럼 다음에 또 이상한 걸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에도 이 사람이 살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뉘앙스를 이상한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뉘앙스가? 왓슨 왓슨이 나오죠 진짜. 지금 왓슨이 그 누구죠? 에이전트 에이전트 13을 데리고 있던 그 총괄 상사로 나오는 상사. 아저씨? 왜 왓슨이라 부르냐면요. 셜록 홈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셜록 역할을 이번에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오이가 하고요. 네네네. 잘생김을 연기하는 오이가 그리고 옆에 있는 왓슨 역할을 그 사람 이분이 이름이 뭐더라? 하시거든요. 아, 예. 그 배우요. 예. 그래서 셜록에 두 명이 나오는데 그게 한 명은 닥터 스트레인지로 한 명은 이쪽으로 갔군요.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마틴 네, 프리먼, 맞아요. 저로 네. 가고. 네. 마틴 프리먼이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굉장히 깐족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 그러니까요. 캐릭터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마지막에 네, 깐죽거리면서 끝나죠. 왓슨은 근데 깐족거린다기보다는 말이 많은 캐릭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너무 깐족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사람도 이래요. 마틴 프리먼 이분은 평소에도 하는지 보면은 방송에 나와서 막 손가락 욕이라든가 뭐 차별적인 발언이라든가 그런 맘대로 하고요. 그 뒤에 미안하다 말하고 나서 또 그러고 성격이 맞는 역할 다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호빗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이분이 했잖아요. 그렇죠. 호빗도 똑같아요. 똑같이 용한테 계속 그러네요. 깐죽거리고 예. 뭐하고 모든 역할이 다 똑같은 하지만 다 좀 색다르게 재밌게 만드는 네. 그런 배우죠. 그래서 이 왓슨하고 제모 남작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실패가 돼서 어떡하냐? 뭐 좀 해봐라. 내가 너를 혼내주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과연 굉장히 그랬을까? 의미심장하게 정말 실패했을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냉동인간이 있는 그 창고에서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의자 하나는 이렇게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에요, 마지막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5명이 다 안 죽고 1명이 살아났다는 걸 네,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냉동인간은 뭐 자면서 죽었지 뭐 이렇게 네모남작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화면에 이렇게 쓱 비춰서 돌려서 보여주는데 한 칸은 이렇게 열려 있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다른 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마도 봐야겠다. 한 명 정도는 지금 밖에 대기를 시켜놓은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럴 나중에 가능성이 악역에 이제 도움이 되는 캐릭터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 깔아놨을 있죠. 수 있겠네요. 예전에 작년에 유출된 거에서는 그런 분량이 없었거든요. 그 슈퍼솔저의 내용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감독이 잘 바꾸면서 집어넣은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간에 이번 이야기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걸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영화를 정리해보죠.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맛있었던 부분과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네. 그냥 모든 게 맛있었고요. 네. 맛없던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네. 와. 추천하고요. 네. 별점은 5점 만점에 10점 드리고 싶어요. 네. 오,
그렇게 좋게 보셨어요? 와우.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너무 행복했고 영화를 보고 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영화를 보고 제작비를 좀 더 줬으면 어땠을까 고민 막 이렇게 슬퍼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작비를 저렇게 줬는데도 저 따위밖에 못 만들어 이런 나 영화도 근데 방금 많고. 말한 이 세 개를 다 뭔지 알 것 같다. 여튼간에 예. 나도 영화 씹어먹기를 다 들어보셨으면 뭔 다 네. 제가 뭘 얘기하는지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정말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네. 완벽하게. 그래서 추천하고 별점도 10점 드리고 싶고 한 줄 평이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가볍게 표현했지만 네. 절대 가볍지 않은 생각하게 만드는 액션 영화. 저도 한스 씨하고 많이 동의하는데요. 일단 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는 작품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이게 어떤 대충 내용일 거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그 영화의 강약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잘 돼서 재밌게 끝까지 잘 봤어요. 그래서 영화의 그 맛있었던 부분들은 딱히 뭐를 꼽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유쾌한 재밌는 영화였다라는 거. 그리고 맛이 없었던 점은 사실 맛이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우리 앤트맨 얼굴을 기억을 못해서 너무 짠한 그리고 아이언맨의 그 포즈도 너무 짠한 그럼 잘 만든 거 아닌가요? 그쵸. 아니 앤트맨의 얼굴을 못 알아본 거 자체는 앤트맨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근데 더 원작에서도 비중이 딱 그 정도예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안타깝다는 거죠. 제 그쵸. 예. 마음이. 예. 그러고 그 아이언맨의 그 포즈는 잘 만들 그 갑옷을 입고 그 기운 그 정도 기운이 빠졌을 때 그 포즈가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대자로 뻗어야 맞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그 포즈 때문에 조금 더 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영화는 예, 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천입니다. 그러고서 저는 평점은 오랜만에 4.5점으로 가고요. 한 줄 평은 네. 저의 사심을 가득 담아서 네. 블랙팬서 자주 만나요. 블랙팬서가 짱이라니까요. 진짜. 블랙팬서 단독 영화도 나오니까요. 그때 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저는 어찌 보면 이번 편의 주인공은 블랙팬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죠. 네. 저는 DC의 구도의 안티 같은 모 스나이더의 아들 잭모 씨와는 달리 인물들을 잘 이해하고 잘 변주해서 잘 활용하는 것들을 너무 좋게 봤고요. 무엇보다 주인공격 인물이 10명이 넘는데도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매력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한 점을 주고 싶고요. 주인공 둘을 바보로 만들고 여자 조연 한 명을 부각시키는 짓을 안 해서 너무 좋게 봤고 그리고 이 감독이 어벤져스 3편을 1, 2부로 나눠서 찍게 되는데 그걸 기대 안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이 찍는 이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 감독이 만드는 어떤 영화 1, 2편은 정말 기대가 안 되는데 이거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별로였던 점은 조금 있었는데 후반 전투 장면도 좀 더 처절하고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투터투터 끝나는 느낌이 있어서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리고 이 애들이 단체로 나눠서 싸우는데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저하고 저렇게까지 싸워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심하게 다쳤다든가 그 일에 있어서 뭐 그런 거에서 뭐 앙금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 조금 아쉬웠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앙금이 해결되지 않고 남은 거는 전 좋게 봐요. 마지막에도 후반에 이어지는 거에 대한 복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끼리도 과격하게 싸운 다음에 앙금은 조금 남아있지만 그 뒤에 또 우정은 돈독해지잖아요. 뭐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거라서 아쉽지만 조금 이해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 전투 씬이 약간 아이언맨의 그 성격을 조금 표현한 것 같아서 그 정도의 농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없어서 다들 싸우고 싶어서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대사에서도 정말 계속 오는데요. 막 그러면서 진짜 싸워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조금 열받아가는 뭐 그런 거를 표현이 오히려 그렇죠. 서로 간에 죽이려고 싸운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안 다치게 하면서 그렇죠.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싸움을 그렇게 어차피 한 거 아닌데 조금 동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죠. 어떤간에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천이고요. 너무 잘 만든 영화라서 저도 4.7점을 주고 싶어요. 오, 조금 모자르지만 거의 0.2는 완벽한. 뭔가요? 0.3은 제가 0.3. 말씀드린 것들에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점점 믿고 보는 영화가 되어가는 마블 영화들. 네. 제가 지금 약간 첨부하자면 이 네. 마블이 믿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 마블도 지금 감독님을 고르는 입장에서 네.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꾸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벤져스 2를 좀 재미없게 봤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더 신나고 너무 좋아하고 이분이 또 어벤져스의 3를 파트 1, 2를 다 찍기 때문에 더 신나고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 감독님이 물론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 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내용을 다 이미 알죠. 마블에서 네. 다 야 이렇게 찍어야 돼라고 해놓는 그런 영화일지라도 감독님이 주는 이 영화 그쵸. 별 네, 이 영향이 크죠. 영향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것도 한 번 더 느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중요한 거고 필요한 네. 거고. 네. 그래서 또 누군가 감독님은 또 빨리 바뀌든지 아니면 좀 그분이 찍었으면 분명히 슬로우 모션 들어갔습니다. 클로즈업해서 슬로우 모션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었겠죠. 슬로우 모션 막 감동적이게 막 그러니까. 그리고 역광 나오고 역광 태양의 역광 막 나오면서 분명히 제임스 얘기했다 그리고 분명히 제임스 얘기했다. 내 친구도 제임스야 이러면서 하지만 인정할 수 없어 막 그러면. 아, 여튼간에 저는 그분의 안티가 아니고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안티 그래도. 같은데. 어쨌든 루소 감독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대해 볼게요. 네네.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여러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배우를 찾아가는 추리나 추적이 너무 쉽게 진행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 영화 속 주인공은 8살 이전의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직업은 탐정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추적하고 있죠. 과연 이 주인공은 어떤 추리 능력을 보여줄까요? 다음 주 영화 63회 영화 씹어먹기는 조성희 감독님의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입니다. 오, 그렇군요. 홍길동이 개봉하나요? 네. 홍길동이 여러 번 변주된 영화인데 이야기인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변주시켰을지 기대가 되네요. 홍길동. 지금 예고편 막 나오고 길동, 있더라고요. 길동, 홍길동. 아 그래요? 예, 아 예. 그래야겠죠. 네네. 다음 주니까. 자, 홍길동이요. 네. 원래 홍길동은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현대물로 바꿔서 그렇죠. 홍길동은 나오는데 원래 의적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그래가지고. 홍길동은 우리 뭐 김철수 이런 거 같은 홍길동인가요? 그럼 그건 영화를 보시면 알겠죠. 영화를 봐야 할까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홍길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진행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